특검 수사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전해드린 것처럼 결국 수사 연장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그 결전의 날도 밝았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 사이에 오늘 대격돌이 예상되는 날입니다. 지금부터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이기정 YTN 보도국 선임 기자와 함께 관련 이슈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저희들이 현장 화면 미리 잠시 뒤에 급하게 보여드릴 것 같아서 하나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탄핵 심판이 지금 결렬됐잖아요. 죄송합니다. 저기 수사기한 연장이. 수사기한 연장이 결렬되니까 야당에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만날 것 같은데요. 국회로 먼저 가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야사당 원내대표가 황권한대행 그 탄핵 추진 거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면 아마 회의가 시작할 것 같은데요. 이 소식 들어오는 대로 얘기 저희들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의 반응이 지금 궁금한 상황이라서요. 자, 먼저 최진영 변호사님. 네. 일단은 지금 뭐 앞서 전해드렸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연장을 선택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연장이 아니고 끝내게 한 이유. 예. 끝내기에는 결국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외부적인 요인을 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내부적인 요인은 이 특검 자체의 목적이 상당 부분 이미 달성이 됐다. 이미 그 중요 사안에 대해서 수사가 다 끝나고 이미 기소했거나 다른 그 기소를 할 만큼 조사가 됐기 때문에 먼저 이 특검의 목적이 달성된 것이 아니냐라는 걸 이유를 들었고 또 외부적인 얘기를 두 개를 했는데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여야에 있어서 지금 특검 연장에 대해서 합의도 안 되고 특검법도 개정하는 데 대해서 합의도 안 된 그런 상태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게 연장이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 이번 그 3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을 할 경우에는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특검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느냐 아니냐 이와 같은 논리로 해서 실질적인 목적이 달성됐고 외부적인 정치권에서 영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라고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 황 대행의 어떤 의지가 문제였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어떤 정치적인 배경도 있다. 지금 뭐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 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특검이 연장이 되고 탄핵이 만약 인용된 경우에는 특검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야당의 반응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우상 원내대표가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합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본인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위법한 행위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 잘못에 대해서 국회가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동 대책을 논의해서 공동의 행동을 조직화하고 이 잘못된 결정에 대한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지난 금요일부터 주말 어제까지 국회에서 못된다고 해서 잠을 자면서 특검 기간 연장을 수용하라고 촉구를 하는 농성을 했습니다. 정말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선출된 기관으로서 국정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황교안 권한대행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정말 자괴감이 들고 화도 나고 분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제 처지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라도 해서 황교안 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민적 요구를 조금이라도 압박할 수 있다면 주말에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했습니다만은 예견했던 대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혹독하니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 비리를 덮어줬습니다. 그것만 갖고도 황교안 권한대행은 공범이라는 것이 인정이 됐고, 그동안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에게 입은 은혜를 톡톡히 보답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후사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국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바로 긴급 의총을 소집해서,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이 오늘 대전에서 지도부가 다 내려가 있어 최고위원회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여 명의 국회의원들 모여서 규탄대회를 열고 황교안 권한대행의 탄핵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탄핵을 추진하기까지는 저희들의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논의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하시고 제가 할게요. 어서 오십시오. 질의 순서가 돼요. 말씀 들으세요. 지금 현역에 출연다지만 모여서 바로 사진만 찍고? 예. 네, 야사당 원내대표가 지금 자리에 모였습니다. 앞서 본격적인 회의를 하기 전에 우상호 원내대표 그리고 주승용 원내대표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자, 지금 뭐 심지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야당이 지금 발끈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의 그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서 그 야사당이 이제 공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회의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각 당에 돌아가서 의원총회를 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주승용 원내대표가 한 얘기처럼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을 하겠다 이렇게 추진할 정도 되면은 굉장히 이제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추진할 때랑은 좀 상황이 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동력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의기 투합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런 모습 같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사실은 황교안 총리가 사실은 오늘로서 결국 링에 오른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는 플레이어가 됐다 본인이. 그동안에 이제 그 공직자로서의 어떤 관리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다가 지금 이제 결단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불승인을 하는 이런 조치를 취할 때는 정치권과 대립각이 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어쨌든 떠밀려 가면서라도 이렇게 정치권과 대립각에 서게 됐고 그러면서 링에 이제 오른 것이 아닌가 대선 전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좀 섣부른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지금 가정일 수 있겠습니다만 황교안 같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연장 불가 방침을 정했을 때는 이제 나도 뭐 욕을 먹긴 먹더라도 나의 어떤 길을 가겠다 이런 걸 밝혔다는 거군요. 법 여권의 어떤 지지를 상당 부분 받고 있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법무장관도 했고 또 국무총리도 했는데 이 시점에서 본인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죠. 특검 연장에 칼자를 쥐고 있던 황교안 권한대행 예상했던 대로 불가 입장을 밝혔죠. 직접 밝히진 않았습니다. 홍건희 총리실 공보실장을 통해 밝혔고 또 여기에 대해서 특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깝다. 현재까지는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규철 특검보 얘기까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고심 끝에 이를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는 과거 11차례의 특검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기간을 포함하면 총 115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여 다시 별도의 수사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정치권에서 협의하여 새로운 특검 등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검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검은 앞으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마무리를 철저히 하고 검찰과 협조하여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네, 지금 이규철 특검보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뭐 유감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감이다라는 표현 대신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 잘하겠다고 했는데 마무리 쪽도 얘기 한번 해보죠. 마무리하려면 네. 일단 내일까지인데 뭐 기소할 사람 빨리 기소하고 불구속이 됐건 뭐 구속이 됐건 지금 이미 구속 수사하고 있는 사람들 격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특검법에 보면은 연장이 안 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있던 사건을 다 정리를 해서 종료할 때까지 기소해야 될 사람들은 기소를 하고 기소로 되지 아니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 정리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기도록 돼 있습니다. 이첩을 하는군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을 전부 해서 국민에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부터 기본적으로 그 연장이 되지 아니할 것을 대비를 하고 수사를 대부분 종료를 해왔습니다. 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보면은 어저께까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까지 청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말씀은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수사를 종료하는 수순으로 와 있고 나름대로 앞으로의 어떤 검찰로 넘어갔을 때 검찰 수사를 열심히 해달라라는 어떤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그런 한마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탄핵 심판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이미 이제 1차는 종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검 수사 연장이 불승인된 것과 관련돼서는 아마 2시 반에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이 좀 더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다. 자, 그때 더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큰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 탄핵 심판 제17차 변론 기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탄핵 심판 대통령이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치 형사소송의 최후 변론 모습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먼저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소추단 측, 그러니까 국회 측에서 이 탄핵이 인용되어야만 하는 근거를 말씀하고 드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서 국민에게 재판부를 설득을 할 겁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이어서 그 대통령 측에서 탄핵이 이른바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각하돼야 된다. 그리고 인용이 이게 설령 적법하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아주 치열하게 공방이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004년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30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3시간이 넘게 변론을 했거든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유가 전에 비해서 13배 이상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 늦게까지 변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오늘 변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헌법재판소도 그와 같은 변론을 막지는 않고 대부분 들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예. 상당히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할 얘기 이제 다 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뭐 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가운데 김평우 변호사가 지난 주말에도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헌재 결정에 불복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하시죠. 국회의 탄핵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사기이기 때문입니다. 헌재에서 판결을 내리면 무조건 승복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노예입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데도 우리가 승복하란 말입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조선시대입니까?
자, 일단 탄핵 심판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지금 저희들이 결단을 뭐 미리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변호인단 측 분위기. 네, 사실 김평우 변호사가 가장 강성으로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사실 뭐 상당히 엘리트 법조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뒤늦게 합류하면서 꾸준히 개진했던 주장이 이 탄핵 소추 자체가 잘못됐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뭐 섞어찌개 소추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대중 앞에까지 나서서 이제 탄핵 반대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더 강력하게 대중을 선동하거나 일단 이제 자기 주장을 펴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 어떤 요즘 화두가 되는 게 분노 아닙니까? 예. 이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분노에 있어서도 지식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성적 분노가 있고 감성적 분노가 있을 텐데 이성적 부분에 좀 포커스를 좀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굉장히 지금 아스팔트에 뭐 피가 뿌려진다든지 뭐 혁명적 상황을 넘어서 뭐 무슨 참극이다,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야 정치권도 그렇고 또한 참석한 집회에 참석한 분들이 이런 이야기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깝고 앞으로 이 집회가 또 3월 1일도 또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기는 어떤 결정이 나도 승복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탄핵 결정되면 우리는 못 따르겠습니다라는 얘기인데 이 불복이 가능합니까? 탄핵 심판에? 기본적으로 불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한 번에 끝나는 단판 승부, 단심인 것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법리적으로 재심이 불가능하냐? 그것은 아닌 겁니다. 지금 그 손봉규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451조 보면은 재판부 구성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예. 그것이 재심 사유가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2014년에 이정미 재판관님 그리고 박한철 전 소장님 또 김희수 재판관님 등 한 네 분이 이게 재판관이 9명이 아니고 1명, 2명 빠졌을 때 예. 그런 상태에서 계속 심리를 하는 것은 결국 전원의 어떤 그 의견에 따른 재판을 받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침해된다라는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결국 그와 같은 지금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이 결정 취지에 비추어서 결국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대법원도 지금 한 사람 더 이제 추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재심에서 불복한다는 취지라기보다는 결국 그와 같이 사람을 충원해서 9명인 상태에서 그 결정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지금까지 뭐 헌재가 내린 뭐 이런 탄핵 심판 말고 뭐 위헌 여부 심판 같은 경우 다 9명이 결정했나요? 그렇습니다. 거의 99.9%가 했고 예. 그 몇 년 2014년 경에 한 명이 빠져가지고 충원이 여야 간의 문제가 돼서 충원이 안 됐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9분 중에 4명은 위헌이라고 했지만 5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박근혜 대통령 측도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헌법재판관이 그것을 받아들일 가능성 그리 높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본인의 의견을 당 대표 당시에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탄핵 결정은 아니었고요. 그때는 이 세종시 이전 문제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의 발언인데요. 한번 보시죠. 탄핵 심판 때 한나라당은 지는 것이었지만 법치주의가 살아야 하고 국회는 이를 수호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깨끗이 승복했다. 요건 탄핵 심판 때 그렇게 했고 그리고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헌재 결정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기반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탄핵과 관련돼서는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인이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는 것과 또 내가 당사자로서 그렇게 해서 탄핵 심판을 당하는 것과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인의 발언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인은 상황이 어려움에 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야당 옛날에 야당이었죠. 야당 대표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까지 되기까지는 본인의 분명한 화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에 그런 어떤 탄핵이 기각됐을 때 그것을 본인이 명쾌하게 승복했던 모습
또 그리고 수도 이전 문제도 위헌 판결이 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좀 애매한 모습으로 승복을 했지만 그것을 분명히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명쾌하게 승복한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큰 정치인으로 성장했을 때 이래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지금 와서 본인에 의해서 모든 혼란이 초래가 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입장을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좀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마음 속에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제 마음은 모르지만 그 속에는 탄핵 심판 자체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헌재라는 국가적인 기관에 의해서 최고의 기관에 의해서 다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승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니면 또 나가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든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요즘 그 탄핵 심판 뭐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정미 재판관의 신변 보호 요청이 지금 더 강하게 요구가 되고 있고요. 일부 집회에서는 박영수 특검의 개인적인 무슨 뭐 야구 방망이까지 등장을 하면서 위협 같은 발언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이기정 선임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